안녕하세요. 상처와 흉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강수 성형외과 이정환 원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외상으로 찢어진 상처, 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 후 흉터를 적게 남기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봉합 흉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흉터의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합 흉터를 줄이려면 봉합이 잘 되어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염증이나 감염 없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합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은 찢어진 상처가 해부학적으로 복원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진 피부층, 피부 아래의 부드러운 지방층, 깊은 부위에 위치하는 근막과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찢어진 상처는 깊이가 다양한데요. 피부만 살짝 찢어진 경우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찢어져서 뼈가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벌어져 있을 때 찢어진 피부 조직을 고려하지 않고 실로 벌어진 피부만 당겨서 붙인다는 생각으로 봉합수술을 진행하면 수술 흉터가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 흉터인 실밥자국은 벌어진 피부를 무리하게 피부층에서 당겨서 꿰매는 과정에서 실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흉터입니다. 그리고 깊게 찢어진 상처를 속봉합 없이 꿰맨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서서히 넓어지면서 돌출되거나 함몰되는 흉터로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봉합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찢어진 조직을 평가하여 각각의 피부 조직의 구조에 맞춰서 2중, 3중으로 봉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봉합하여 해부학적으로 복원하는 수술 방법을 미세 봉합수술이라고 하며 저희 한강수 성형외과 봉합수술의 핵심 기술입니다. 두 번째 봉합 흉터를 줄이는 방법은 치료 과정을 염증이나 감염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논문에서 상처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가 지속되면 상처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비후성 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감염이나 염증 없이 상처를 치료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상처 치료 단계에서 상처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상처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봉합되어야 합니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진물이나 딱지 등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한강수 성형외과는 상처 치료하기 전에 3단계 상처 클렌징을 시행하는데요. 소독약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상처를 클렌징하고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피부에 박혀있는 지저분한 이물질, 피딱지, 진물 등을 제거하고 생리식염수로 여러 번 세척한 후에 다시 한번 소독약으로 상처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상처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소독 과정 이후에 봉합수술이나 상처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찢어진 후 2-3일 후에 내원하시는 경우, 길게는 일주일 후에 내원하셔서 상처 치료나 봉합수술을 받으시더라도 대부분 염증으로 인한 상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기는 포인트기는 하지만 최소한 2-3일에 한 번은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으시도록 안내하여 상처 치료 과정에서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되는 일 없이 상처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철저한 상처 소독, 미세 봉합 수술을 이용한 정확한 봉합 수술, 수술 후 깨끗한 상처 관리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봉합 수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합 수술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성형외과에는 5A라고 불리는 수술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처음 5A를 배운 후에 수술을 할 때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의 5가지 원칙인 5A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셉틱 테크닉으로 수술 과정이 무균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트라우마틱 테크닉으로 수술 시 조직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젠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은
수술 과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광범위한 대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개해드릴 3가지 원칙은 봉합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번째 원칙은 absence of tension으로 피부를 봉합할 때 실로 피부를 너무 강하게 조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찢어진 상처에 7바늘이 봉합되어 있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5번째 봉합살을 보면 실이 강하게 당겨져서 피부를 조르듯이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봉합수술을 하고 상처가 낫게 되면 치료 후에 실밥 자국 흉터가 남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사진과 같은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밥 자국 흉터는 꿰매면 흉터가 더 남는다는 말도 만들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봉합수술 시 실밥 자국 흉터가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밥 자국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면 피부 봉합 전에 벌어진 피부를 모아주는 속봉합 수술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순히 피부를 모아서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찢어진 조직을 해부학적으로 복원한다는 생각으로 이중상중으로 봉합 수술을 꼼꼼하게 시행하면 피부 봉합을 하기 전에 피부면은 이미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를 꿰맬 때 살짝 모아놓는 정도로 피부에 압박 없이 봉합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봉합 수술 방법의 차이는 수술 결과와 흉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쪽부터 탄탄하게 봉합하여 추후 넓어지는 흉터를 줄일 수 있으며 피부를 강하게 당겨서 꿰매지 않기 때문에 실밥 자국으로 대표되는 봉합 수술 흉터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원칙은 Accurate Approximation으로 피부를 봉합할 때 피부면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피부면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봉합수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봉합수술 시 피부면을 맞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부를 평평하게 맞추는 것이 잘 꿰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면이 살짝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봉합수술을 해야 봉합수술 후에 흉터가 자리 잡으면서 평평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피부가 안쪽으로 말리거나 평평하게 봉합된 경우에는 상처가 나은 후에 함몰되거나 넓어지는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Avoidance of Loss Face로 피부를 봉합할 때 상처면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림인데요. 앞부분 1번, 2번 실밥 쪽을 보면 피부는 봉합되어 있지만 상처면이 빨갛게 노출되어서 피가 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봉합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형외과 수술의 5가지 원칙 덕분에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하면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다고 알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처의 부위가 다르다고 해도 피부를 층층이 봉합한다는 수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위에 따라 피부의 두께와 조직의 구성, 피부에 걸리는 힘인 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봉합수술을 하면 흉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마와 눈가의 피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마에서는 일반적인 피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지방층, 근육층이 모두 적당한 두께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 구분이 용이하여 찢어진 층을 맞춰서 봉합수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피부와 지방층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피부가 찢어지면 바로 근육이 노출되거나 함께 찢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눈꺼풀 주변이 찢어지면 근육 손상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근봉합술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형외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을 수술하는 과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수련기간 4년이 지나고 나면 부위별 피부 조직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봉합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위가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흉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켈로이드 피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켈로이드 살성이라고 말씀하신 환자분들 중에 병적인 흉터 상태인 진성 켈로이드는 매우 적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부드럽고 얇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봉합수술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봉합수술을 할 때는 속봉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피부 봉합을 할 때 피부에 당기는 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